중앙화, 집중화에서 탈중앙화, 분산화, 개인화로 가는 트렌드다. 에너지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탈중앙화라는 걸 실현을 하게 되면 어떤 나라에서든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서비스를 해야 하는 은행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도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선이 되는 거죠. 지금 뭐 글로벌 경제 지정학적 리스크, 중앙은행의 FOMC 뭐 결과 발표 이런 것들에만 매몰되면 어디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저는 이제 업계가 몸담고 있는 업계가 워낙에 이제 좀 뭐 진취적인 그런 분야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저는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떤지 뭐 경제 상황이 사실 중요하긴 하죠. 근데 물론 성장을 이끌어낼 기술이 있으면은 경제는 반드시 성장한다고 저는 믿어요. 중앙은행이 뭐 잘못을 해가지고 경제가 좀 이렇게 파탄이 온다 하더라도 지난 역사적으로 봐도 항상 그래 왔고, 음, 1920년대에 우리가 그 로어링 트웬티스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광란의 20년대. 네. 그레이트 개츠비라는 영화의 배경이 된 시대죠. 미국이 굉장히 고도 성장을 했던 시기고, 그 시기가 여러분들 1910년대 1차 세계대전이 있고 스페인 독감까지 터지고 난 바로 직후예요. 근데 이때 왜 그렇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냐면 포드라는 회사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있었겠지만 어쨌든 자동차 보급률이 10% 이하이던 게 3, 40%까지 올라갔고요. 전체 국민의 전화기 보급률, 팩스머신 보급률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시대예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였던 거라서 엄청나게 암울했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터졌고 막 음, 전염병이 왔고, 근데 그 다음 10년 동안은 그 엄청난 고도성장, 주식시장의 고도성장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아직은 초기일 뿐이지, 인터넷이 그래서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또 돈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 오브 머니, 그 돈이 인터넷으로 드디어 이제 접목되는, 적용되는, 들어가 버리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 지금 겪고 있는 거라서요. 이 현상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사님 말씀 딱 들을 때 어떤 그 주식계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코인 쪽이 아니라 그 주식 산업에서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분야, 예를 들면 바이오 같은 분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렇게 전쟁 지정학 이슈가 터지고 그 다음에 뭐 인플레가 엄청나게 심하고 그 다음에 뭐 이자율도 높고 금리가 높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성장주나 이런 것들 특히 바이오 같은 것들은 관심을 좀 안 갖게 되고 투자를 안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산업의 변화는 거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맞습니다. 지금 완전 바이오에 빠지셔가지고 정말 이 기간 1, 2년만 버티면 정말 그때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를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아마 지금 바이오를 다 멀리 하실 텐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바이오를 잘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저도 그분의 생각과 동의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그 한 축이 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인류의 삶을 개선시키고 바뀔 기술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대표적으로 에너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지금 석유 시대고 석유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들이 힘이 센 시대인데, 이런 것들이 가상발전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VSS. 가상발전소라는 게 AI 기술이 접목되어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이제 퍼져 있는 그런 조그만 친환경 발전소들이죠. 풍력, 수력 이런 거. 이런 것들을 AI 기술로 한 군데 이제 모빌라이제이션을 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전력들과 이런 것들을.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전력이 굉장히, 이거는 풍력이나 수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력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고 안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친환경이다 보니까 이 효율적으로 그리드를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AI 기술을 접목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나의 큰 대형 시설에서 나오는 것 같은 효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책에서도 얘기한 내용이지만, 중앙화, 집중화에서 탈중앙화, 분산화, 개인화로 가는 트렌드다. 음, 에너지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석유를 만들어내고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나라들의 파워와 국력도 결국 이런 VSS 기술이 계속 올라가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음, 여기에 이제 우리는 잘 공부를 하고 네. 미리 투자도 해놓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FOMC나 뭐 인플레나 금리나 그런 매크로 이슈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주가나 뭐 크립토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서 또 분위기가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또 투자를 하는 거는 미래 성장성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바뀔 것인가 거기에 주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좀 관심을 갖고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는 거고 그중에 하나로서 이 크립토 더 조금 깊게는 이 멀티체인 월드와 싱글 체인 월드가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거기에 주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저 같은 개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글 같은 큰 기업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구글이요. 왜냐면은 구글의 그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최근에 암호화폐 결제를 받겠다 이런 어, 뉴스를 냈고요. 맞아요. 이게 원래 옛날 같으면 굉장한 호재성 그 뉴스라서 가격에 엄청 음,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거의 안 올랐어요. 이 뉴스로 인한 거는 거의 없었고. 아, 근데 구글 클라우드가 여러분 그 2위 겁니다. 3위인가? 이 클라우드 분야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 그 다음에 하면 구글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인데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결제를 암호화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뀌면은 음, 암호화폐 자체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거래량과.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구글 클라우드가 암호화폐를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지금 뭐 기업들이 데이터를 저장하려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데이터 저장소가 필요하잖아요. 클라우드 저장소가 필요하듯이 암호화폐 블록체인도 그런 이제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그 블록이라는 걸 검증하고 블록에 저장될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구글 클라우드 사업부가 지금 거기로 진출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음, 얼마 전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노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결국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인터넷인데 나는 그 인터넷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될 거야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의욕적인 발표를 한 거고 이런 기업들 현재 이제 웹2 기반의 인터넷 공룡 기업들이 웹3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어. 저희가 방금 얘기한 내용들이 그 기업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글 클라우드, 그거를 이제 만약에 그렇게 암호화폐들하고 연계돼서 암호화폐로 결제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니까 구글 클라우드가 1위가 아마존이고 2위가 MS 애저고 3위가 구글이네요. 그러면은 이 금액도 엄청 클 것 같고요. 그죠? 이거를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면은 또 암호화폐 사용량이 올라가면서 뭐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면 대중들한테 퍼질 수도 있는 거고 인식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또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암호화폐 어,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제 촉매제가 될 것 같은 것들이 이제 기업들의 도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도입을 하면은 은행들이 이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은행들이 수탁 서비스 같은 것들을 내놓겠죠. 음,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 안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음. 같은 개인들이 이렇게 거래소에서 스타바라타 하는 거래량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어날 수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기대가 제가 됩니다. 다른 채널 어디 보니까 다른 채널에서 그 KB 국민은행에서 되게 오랫동안 임원까지도 하셨던 분이 네. 한국 디지털 에셋인가 거기를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그 수탁 네. 서비스 네. 네. 국내에서.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또 KB가 또 투자도 막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코다라고 서비스들. 하는데 예. 우리나라에 그렇게 그 은행에서 투자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거나 아니면 투자해서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를 만드는 곳들이 한 네 군데가 됩니다. 그래요. 네. 이 네 군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여러 가지 기업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암호화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을 키우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음, 해외에서도 해외는 약간 좀 이제 우리나라랑은 좀 모습은 달라요. 꼭 이제 은행이 나서가지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처음에 진출을 했다가 나중에 은행 라이센스를 따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은행도 우리나라처럼 뭐 그 종류가 좀 적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인터넷 은행도 많고 막 지방 은행도 많고 그렇잖아요. 수백 개가 되더라고요. 이런 곳들이 사업 뭐 확장의 어떤 일환으로 이 암호화폐 관련된 결제 서비스, 수탁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생각나는 말씀이 그 전통 금융,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전통 금융은 이미 그 기득권도 많고 그 서구에 계신 분들은 그게 몇백 년 역사가 축적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의 시스템을 만든 거니까 그렇죠. 뒤에서 그 은행 시스템으로 따라가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금융이 막 엄청나게 확장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늘리고 이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암호화폐 쪽 커스터디나 이런 쪽으로 오게 되면 그쪽이나 이쪽이나 그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잘 준비를 해 가면은 충분히 파워를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포부가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 암호화폐가 국경이 없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탈중앙화라는 게 실현되기만 하면요. 어떤 것들이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은행들에서 비트코인 예금 상품을 제공을 해요. 또는 대출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크립토 부자들이 외국에 있는 크립토 부자들이 자기 자산을 가져와서 국내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금융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따라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항상 규제에 발목 잡힌다고 해서 그 발전이 더뎌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인류의 삶을 바뀔 수 있는 기술들은 규제와 상관없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렇죠. 인터넷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구글이 어떤 웹페이지를 불러오는데 뭐 방화벽에 걸려가지고 안 되고 뭐 이런 거 많이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제 결국 비트코인도 탈중앙화라는 걸 실현을 하게 되면은 어떤 나라에서든 그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서비스를 해야 하는 은행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도입할 수가 없어요. 결국 사람들이 우선이 되는 거죠. 이 기업들이나 뭐 어떤 은행이나 이런 기관들이 우리는 이런 거를 할 거야라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이걸 쓰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열리는 것이고, 이 기업과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지역적으로 갇혀 있었는데, 글로벌 커스터머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사업 확장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와이오밍 주에 있는 한 은행인데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근데 미국 와이오밍주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디에 있는 곳인지. 굉장히 작은 곳인데 이곳에 있는 은행이 비트코인의 현지 주 정부와 긴밀하게 협업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산업까지 유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정부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뭐 이렇게 뭐 농장만 있고 약간 이렇게 산업적으로 약간 후퇴한 그런 지역인데 거기는 은행이 비트코인 관련된 금융 상품을 막 제공하고 그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회사가 들어오면은 법인세 인하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조인트로 협력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막 그 주로 들어가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성화되고 경제가 예, 이런 니즈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진짜 그런 것들을 볼 때, 와, 우리가 진짜 관심을 좀 갖고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진짜 소액이라도 투자를 하면서 또 이사님의 그 웹 3.0 사용 설명서도 읽어보고요. 네, 공부를 조금씩 해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맞아요. 예.